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 계양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오늘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김준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계양구 을 지역구의 후보를 초청해서 그들의 정책을 들어보고 자질을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계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OBS에서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유권자 여러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이 과연 누군지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초청 대상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과 이후 진행되는 토론의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공정한 추첨에 따라 정해졌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한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윤형선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 방식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 질문이 이어지고요. 후보자 공약 발표와 개별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간은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상대 토론자에 대한 비방은 삼가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제가 직접 나서서 제지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조연설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조연설부터 출발하겠는데요.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계양 구민 여러분,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 이재명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흙수도 출신이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직 실적으로, 성과로 여러분의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를 8년 만에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었고 또 3년여 만에 경기도를 전국 최고 평가를 받는 광역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실적 때문에 그 역량과 능력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계양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교통은 발달했지만 지역의 산업과 기업들이 많지 않고 또 일자리가 부족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일을 하러 떠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큰 계양 발전의 걸림돌, 김포공항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럴 때도 됐습니다. 그 김포공항이란 인한 고도 제한을 완화해서 산업 유치, 산단 유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도 예정되어 있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판교 테크노밸리를 성공시켰던 그 경험과 노하우, 실력을 이용해서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만들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일은 해본 사람이 합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을 바꾸고 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검증된 역량이 있는 일할 능력이 되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합니다. 아는 사람 뽑았다고 내 삶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계양을 바꾸고 인천을 바꿔서 대한민국의 최고 도시로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분을 딱 맞춰 써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형선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고맙고 존경하는 우리 계양 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윤형선입니다. 지금 온 대한민국이 우리 계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 윤형선과 이재명 후보의 선거가 아닙니다. 계양 구민을 이용해서 정치적 욕심을 채우겠다라는 분과 계양 구민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하는 선거입니다. 범죄 피의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 공정과 상식을 지켜야 하는 선거입니다. 25년째 계양을 지켜오고 계양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해온 텃세와 25일도 채 안 된 철새, 그것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과의 선거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계양 구민 여러분, 우리 계양 구민들은 지난 20년간 송영기란 큰 정치인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진짜 미안하다, 감사하다만 한마디도 없이 배은망덕한 먹튀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 자리에 분당에서 큰 정치로 성장하셨던 분이 금배지 방패대에 숨어서
보신하겠다고 계양으로 도망쳐 오셨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은 우리 이재명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건 아닌데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양 구민들이 혹으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도 대선 후보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선거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들 얘기하십니다.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후보님 억지로 계양구에서 일하겠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양의 일은 계양에게 맡겨주셔도 됩니다. 분당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동안 잃어버린 지난 20년의 계양, 저 윤영선과 계양의 힘으로 그리고 집권 여당의 힘으로 진짜 새 계양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계양만 보고 가겠습니다. 예. 자, 두 후보자의 기조연설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는데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 질문을 분야별로 지역 현안을 질문을 드리면은 두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이 답변에 대한 질문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경제 분야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계양 테크노밸리는 첨단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계양구 원도심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공공주택단지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자족 기능이 갖추어진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과 관련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윤형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계양 테크노밸리는 상기 신도시 중에 하나로 이 공동주택지구로 계획되어 온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공공시설 용지 중 산업시설을 유치하게 돼 있습니다.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송영길 의원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명칭을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로 했죠. 그러나 저는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 서울에서 정말 인접해 있는 그런 이점을 살려서 대기업의 이런 R&D 센터를 유치하고 특히 제가 의사인데 제약이나 바이오, 헬스, 이런 화장품 같은 고부가 가치, 이런 친환경, 첨단 산업을 특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발 이익이 생길 겁니다. 이러한 수익은 대장동 게이트 같은 비리를 정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우리 전에 계양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통 기능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공항에서 박촌을 연결하고 계양에서 부천을 연결하는 그런 SBRT를 신설하고요. 인천공항고속도로에 그 북계양 IC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 이내로 이 공항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2년 전부터 우리 동양동과 구련동 지역 주민 특히 아주 분노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상기 신도시를 유치하면서 인천의 상당수의 모든 쓰레기를 모아서 계양 광역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계양 구민당은 일체의 어떠한 그 협의가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민주당 정부에서 했던 겁니다. 이런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계양 주민들이 동의하는 계양 광역 쓰레기 소각장 있어야만 합니다. 예. 자, 사회자 공통 질문 4가지 중에 첫 번째 경제 분야. 먼저 윤형선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네, 계양 구민 여러분, 윤영선 후보님 많은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계양을 발전시킬 구체적 대안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 일은 해본 사람이 합니다. 계양의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공항에 의한 고도 제한, 또 과도한 녹지 규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린벨트와 같은 규제 때문입니다. 넓은 땅, 그리고 교통요지, 서울의 관문이라고 하는 정말 이 중요한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공항을 이전해야 합니다. 충분히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국내 단거리 항공편은 폐지하는 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김포의 강서지역, 김포지역, 계양을 엮어서 강남에 버금가는 새로운 강서 대개발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중에 계양 테크노밸리가 정말로 중요하죠. 계양 테크노밸리에는 산단 예정 규모가 약
판교 제1 테크노밸리의 1.7배 정도 면적이 있습니다. 이곳을 제대로 개발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고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 경험을 살려서 제대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들을 유치한다면 계양 안에서 일할 수 있고 직장을 구할 수 있고 계양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계양구의 재정도 좋아질 겁니다. 저는 계양 테크노밸리에 지하철 9호선 지선을 도입해서 지금 서운산단, 계양산단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SK하이닉스 120조 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한 실적도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실력은 실적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고요. 이제 상대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씩 던질 수 있는데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질문해 주시죠. 윤 후보님, 일단 이제 하나 지적한다면 계양 테크노밸리에는 소각장 계획이 없습니다. 그 점 주민 여론을 호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복잡한 정말 행정 경험이나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 점을 어떻게 보완하실지 하는 문제 한 말씀하고 김포공항을 이전해서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김포 개발을 하자 이 점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늘상 하는 얘기가 제2의 판교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아까 판교 테크노밸리에 1.7배의 지금 산업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 화면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에 실제 산업시설 유치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답변은 지금 하시고요. 잠시 후에 예, 예. 질문하십시오. 1.7배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 상기 신도시에 들어온다는 걸 우리 모든 계양 구민이 알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관계를 애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를 본인의 최대 치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파악한 거로는 이 테크노밸리가 2004년에 사업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2014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경기도청이 직접 시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후보는 경기지사 2018년에 했습니다. 이 후보님이 테크노밸리 1차 테크노밸리에 관여할 기회도 없었고 실제로 이재명 판교 테크놀로지에 관여한이 없다 이런 기사도 크게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하시는 후보, 앞으로 이런 후보가 우리 계양이 얼마나 머물러지 정말 모르는 후보입니다. 정말 잘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답변 마무리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윤영선 후보자가 질문하십시오. 예. 이재명 후보께서 서울 지하철 9호선을 계양 테크노밸리 연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어요. 이 공영철도를 이용해서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언제 한번 타본 적이 있으신지요? 요 노선을 타지는 않지만 다른 노선들은 많이 타지요. 서울 지하철 잠깐 9호선을 제가 1분 30초 예. 동안 답변할 기회가 있습니다. 10초 질문 남았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자, 서울 지하철 9호선을 테크노밸리에 연결하겠다는 게 서울시와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 관계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으셔서 정말로 아쉽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매우 아쉽다 이 생각하고요.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김포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계양 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계양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있다는 점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 판교는 20만 평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양 테크노밸리는 101만 평에 약 4분의 1 가까이 20여만 평이 산업단지 부분인데 계양 테크노밸리의 실제 산업 용지 면적은 1.7배가 맞습니다. 좀 내용을 알고 말씀하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판교 테크노밸리는 1차는 2004년부터 승인받아서 2020년 가까이 돼서 끝났습니다.
그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2차 판교 테크노밸리는 제가 재임 기간에 약 4년 만에 거의 아주 빠른 속도로 추진력 있게 시행했고 3차 판교 테크노밸리 역시도 제가 기획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 허위 사실로 우리 주민들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론은 좀 주제에 맞춰서 질문과 답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사회자의 공통 질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경제 분야를 소화해 봤고요. 두 번째 공통 질문은 부동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총 21차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양구도 신도심 지역과 구도심 지역의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지는 등 주택값 상승에 따른 불평등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보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재명 후보부터 2분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투기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것. 이 정치 권력과 유착해가지고 공공개발 잘하고 있는 대장동에서 업자 도와주고 돈 받아서 뇌물 받고 공범 노릇한 게 바로 우리 윤영선 후보님이 소속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입니다. 정말 이런 일 없어야 되고요. 농지 부동산 투기, 이 농업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우리 윤 후보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 되고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면서 자산 증가 증식을 누리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유주택자들은 더 나은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정적 공급이 필요합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와 같은 좋은 택지들을 공급해서 신규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역시 재개발 재건축을 제대로 지원하고 또 엄격한 규제를 완화해서 원하는 분들은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수요 관리입니다. 이걸 집을 막 10채씩 20채씩 이렇게 살 수 없게 해야 됩니다. 금융 규제도 강화해야 되고 거래 규제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세제도 강화해서 실제 집이 필요해서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보지 않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주택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부모, 자녀들이 같이 사는 형태가 아니라 부모 따로 자녀 따로 이런 1인 주택이 참 많습니다. 이런 수요에 맞게 또 실제 가격에 적정한 규모의 이런 맞춤형 주택들이 많이 공급되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줘서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윤형선 후보의 답변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문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이죠. 우리 부동산 광풍을 불러왔고 우리 계양 구민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은 게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던 겁니다. 이제 2018년 8월에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이제 그 4년이 지났습니다. 금년 8월이면 그 전월세 가격 급격히 상승해서 정말 우리 서민들 심각한 그런 후유증에 시달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저리 대출이나 대출 이자 등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임대차 3법 등 이런 악법들 개선해야 되고 일부 철폐해야 되고 규제 철폐해야 되고 그리고 주거 환경이 취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이나 민간 임대주택 늘리고 청년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계양구에는 30년 된 이런 노후주택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계산 1, 2, 3동, 임학동 이런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그런 노후화된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물론 이런 문화재 보호라든가 그런 계양산의 조망권이라든가 그리고 김포공항의 고도 제한 등에 의해서 많은 그 재개발 재건축이 제한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문화재관리청이나 인천시나 국토부 등과 원활히 협조를 이끌어내서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이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을 이뤄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네. 사회적 공통 질문, 부동산과 관련된 두 분의 답변 들었고요.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0초간 질문 시간을 쓸 수 있고 답변은 1분 30초를 쓸 수 있습니다. 윤영선 후보가 질문해 주시죠. 예. 계양구에 오셔서 계양구를 공부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두 가지를 질문을 할 텐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양구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 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묻고 싶고 알고 있는지, 그리고 계양구의 우리 주택 보급률이 아마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계양구의 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물어보고 싶고, 계양구가 투기 과열 지역인지 비조용 지역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세부적인 수치는 잘 모릅니다. 저희도 좀 더 알아보겠고요. 그러나 여기 인천이 상당히 오래전에는 계양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좋은 지역이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낙후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숫자는 객관식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못 외워서 다음에는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1분이나 남았습니다. 질문 더 안 하실 건가요? 질문은 질문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제가- 시간은 다 질문 소개해 다- 드렸기 다 제가 때문에 좀 하시고요. 보충 설명해 자, 드릴게요. 그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게 답변 시간을 그만하시고요.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제도 만난 분들은 6층 그 주택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 1차 조사에서 이제 그 거부를 당했다. 이게 기간을 좀 당겨달라.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없이 6층 건물을 오르내리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우리 계양구의 규정을 바꿔서라도 저는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사업성 문제인데 이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특히 역세권에 있는 오래된 주택들은 용적률도 좀 충분히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사실 계양 지역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보합세를 이루지만 전체적으로는 주택값이 떨어진다는데 이 점에 대한 대안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재개발 재건축에 우리 윤영선 후보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세입자들 문제, 또 상가 문제, 또 다가구 주택 문제, 또는 분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정말 실정을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아까 제가 질문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답변 안 하셨거든. 제가 먼저 답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이 인천이 19%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5%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택 보급률이 대한민국 105%에 이르는데 인천은 9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계양구는 지금 조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당장 규제 풀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 어려움 점을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모르고 있는데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의 85% 이상이 동의를 해야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이미 많은 그 단지에서 50% 이상이 되면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조합을 형성하고.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많은 그 지역에서 50%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조합을 결성했고, 그리고 어떤 곳은 이 80% 이상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 있지만 다수의 우리 계양 구민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숫자를 매우 잘 외우시는 것 같은데 3호선 순환선 만들 예, 때 시간은 다 됐습니다. 예타가 얼마 지금 나와 있는지 시간 다 아시는지? 됐습니다. 저기 예, 아니로 시간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뭘 물어보셨습니까? 예타 수치 3호선. 3호선 예타 수치. 아십니까? 3호선 예타
3호선하고 저희하고 무슨 예, 관계가 거기까지 있죠? 듣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자, 예. 두 번째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분야 질문입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인천에서 김포를 거쳐 한강으로 연결되는 수로입니다. 2012년 조성 당시 화물 여객을 수송하고 해양 스포츠 활성화를 계획했지만 현재는 굴포천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방제 기능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책 사업으로 막대한 공공 재정이 투입된 인프라인 만큼 주변 지역 개발과 인천 북부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후보들께서는 방치된 아라뱃길을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윤형선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예, 저는 우리 계양이 인구가 35만이 육박하던 게 지금 30만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계양은요, 지금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곳입니다. 서울에 인접해 있죠. 우리 서울 하늘길이 열려 있습니다. 30분에 인천공항이 있고요. 바닷길도 열려 있고요. 정말 아름다운 아라뱃길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바로 배후에 1년에 500만 명 이상이 찾는 계양산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지역은 또 침수구역법에 의해서 좌우 2km 이내에 또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어떤 그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지역에서 우리 계양을 책임졌던 정치인들, 민주당 정치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이 지역에 이 마리나 시설이나 수상 레저 스포츠 시설 등을 갖춘 워터파크, 그리고 이런 문화나 관광, 예술, 쇼핑, 이러한 국제적 허브 도시, 우리가 1년에 2천만 명 이상이 인천공항을 이용한다 그래요. 이들 중에 잠시라도 거쳐갈 수 있는 그런 국제적 허브 도시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인천의 제1가는 명품 도시로 계양을 만들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선제 조건으로 구련 탄약구 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련 탄약구 이전, 그다음 어느 누구도 제가 6년 전에 20대 총선에 나왔을 때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고 했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나중에 질문을 했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들만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계양산에 제2의 인천 대공원을 만들어서요,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답변 2분 듣겠습니다. 네, 경인 아라뱃길은 약 2조 7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여됐습니다. 홍수 방지나 물류, 관광 레저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 이제 물류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주변 지역 개발도 기대를 했는데 많이 지적하는 것처럼 결국 녹지 규제나 또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또 말씀하신 탄약고 같은 군사 규제 때문에 사실 개발이 거의 못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안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수지를 개선해야 됩니다. 이 수지를 개선해야 친수 공간으로 활용이 근본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지금 워터파크 말씀하셨는데 물이 들어오면 워터파크 만들기 어렵죠. 출렁다리나 피크닉장 같은 기반 시설을 만들어도 물이 들어오면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질 개선을 2, 3등급 이내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규제를 풀 수는 없고 과도한 녹지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또는 계양산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뤄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규제 완화를 해야 이제 주변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겠죠. 윤영선 후보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이기도 한데 계양산의 자연공원화, 저는 인공공원화는 좀 반대합니다만 공원화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역시 이제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냥 저번에 유정복 시장께서 그냥 계획은 많이 하셨는데 시행을 못했어요. 결국은 실질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 시 그리고 구에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재원을 만드는 길은 관내 개발의 개발 이익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의 답변 들었고요. 보충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 먼저 이재명 후보 질문해 주시죠. 아까 그 답변을 한번 해봐 주시죠. 지하철 3호선
예타가 얼마 나오는지 그거 되게 중시하시잖아요. 예, 지하철 3호선은 우정복 시장의 공약입니다. 사실은 지난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타 숫자가 얼마였냐고요. 숫자 좋아하셔서 물어봅니다. 예타 숫자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뿐인데 네, 알겠습니다. 예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예, 추진하냐가 질문해 주십시오. 중요하겠죠. 예타는 3.9가 나왔는데 타당성 조사를 했더니 경제성이 3.9밖에 안 나오더라. 즉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 못 넣고 있는 거라는 점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을 하나 삼아서 하겠습니다. 탄약고 이전은 지하화 현대화하는 게 맞다. 옮기려면 어디로 옮길 건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 자, 제가 분명히 우리 계양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송영길 전 의원이 20년 이상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5번 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어떤 노력을 했는지 민주당 정치인들이죠. 그리고 또 민주당 정치인이 여기 오셔서 우리 그 탄약고 이전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어떤 노력도 했는지 정말 묻고 싶거든요, 사실은. 지하화 현대화에 예, 대한 질문할 수 없습니다. 탄약고 이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중앙당과 긴밀히 구체적으로 국방부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했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전할 만한 장소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구련 탄약고가 지금 민간 밀집 시설 내에 들어와 있다.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옮겨야 되고 우리 계양 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장애 요인이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옮겨야 되는 게 맞고 옮길 보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정부가 옮길 것이다. 이걸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윤영선 후보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제가 정말 질문을 싶었던 게 이 구련 탄약고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미 답변을 했어요. 옮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뭐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수질 개선 얘기했는데 수심이 6m가 넘습니다. 나는 그게 수질 개선이 나빠서 무슨 아래뱃길 활성화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고요. 우리 계양구의 그린벨트가 몇 프로나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숫자에 정말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퍼센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지하철 3호선, 인천 지하철 3호선 정말로 중시하고 계신데 그게 사업성이 있냐 없냐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 예타 숫자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거니까 그냥 주장하자 이렇게 보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구련 탄약고 문제는 경기도 안양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그 수십만 평의 군사 규제를 받는 탄약고를 어디서 좋다고 받겠습니까? 받을 데가 있으면 바로 옮기지요. 대안도 없이 말씀하시는 거 옳지 않고요. 이전 장소 확보했다는데 어딘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확보해 놓지 않고 말씀하신 그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거든요. 없으면서 그러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좀 분명히 지금 밝혀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규련 탄약고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전하는 거 다 말하지만 실제 실행이 불가능해요. 다른 데서 받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이걸 현대화하고 지하화하는 겁니다. 지하화해서 지하로 놓고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군사 규제 거리를 좁히는 거죠. 그러면 가용 면적이 늘어납니다.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 말씀드리고요. 좋은 거는 그냥 무조건 주장해 놓고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태도 정말 정치인으로서 옳지 않다. 그래서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실제 할 수 있는 거 말씀하십시오. 자, 사회자 공통 질문 이제 마지막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공통 질문 이제 교통 분야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양구는 지리적으로 서울 외곽 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및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서울이나 인천 시내 왕래에 필요한 교통은 여전히 불편한 실정입니다. 도로뿐 아니라 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 확충을 통해 계양구가 교통 거점 도시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재명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계양 구민 여러분. 계양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는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입니다. 교통의 요지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통과 교통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과 산업단지들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양면이 있는데 사실 교통이 발달하면 기업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과 교통화되긴 했지만 교통시설을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칫하면 병목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는 인천 1호선하고 공항철도가 환승되고 있는 이제 계양역을 교통의 이제 요지로 사통팔달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곳에 이제 지하철 9호선을 직결해서 바로 환승하지 않고 타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GTX D 노선을 계양역에 연결하게 될 텐데 이 계양역을 중심으로 주변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지하철 9호선 지선을 만들어서 계양 테크노밸리와 계양 산단, 서운 산단까지 연결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2호선을 청라까지 연결하는 것 정말 염원 사항인데 꼭 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또 순환고속도로의 지하와 우리 민주당 인천 시당이 주장했고 저 자신도 주장했던 것들을 합친 겁니다만 우리 윤영선 후보께서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한 것 같습니다. 누가 주장했든 필요한 일은 함께 하면 되는 것이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좋은 정책은 다 같이 하면 되는 것이죠. 저의 공약도 많이 인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윤영선 후보의 답변 2분 듣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적반하장. 아까 그 테크노밸리 얘기하셔서 그랬거든요. 이게 손바닥 하늘을 가는 일인데 이거 내가 잘못한 게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제 공약을 사실은 많이 뵙겠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제가 6년 전에 2년 했던 공약들이 송영길 의원이 하지 않았던 공약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공약 베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대단하고 저희는 경인고속도 지하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미 다 우리 누가 추진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한 적 없고요. 그리고 이 계양역 앞에 어떤 개발을 위해서는 구련 탄약고가 이전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얘기 자꾸 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해볼 생각조차 안 하고 한계를 지어놓고 그거에 대해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의 정치인이 그래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속여왔던 거죠. 자 얘기하겠습니다. 광역교통망 9호선 서울 지하철 9호선 저는 이거를 6년 전에도 공약을 세웠고 2년 전에 공약을 세웠고 이번에 다시 공약 세우고 이 작년에 그 봄에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이게 서울 지하철 9호선 조종칸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연결 다 돼 있습니다. 그 철문만 이거 연결하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인천 지하철 3호선 뭐 예타 얘기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예타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예타 어떻게 또 그 조사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반드시 이 동양역, 계양구청역도 신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정복 공약이자 또 대통령 공약으로 GTX D Y자 이거 문정부에서 반대해서 저희가 청와대에 건의서 제출했던 거거든요. 네, 답변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씩 던질 수 있습니다. 먼저 윤영선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9호선이 네. 지금 계속 우리 계양역에 연결해야겠다. 이게 이제 공항철도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연결되지 않았다고 제가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보니까 이쪽이 돌아 나옵니다. 그런데 철도가 다 연결돼 있는데 이게 왜 여기에 연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단어 이해력을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신데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직결, 즉 바로 그대로 환승하지 않고 그 열차가 그대로 통과할 수 있게 만들자. 이걸 직결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걸 연결해 놓자 그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신 것 같고요. 직결이라는 의미를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분 보고 제가 다 상당히 놀랐다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9호선 직결은 공항철도로 9호선이 중간에 환승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된다 이 말씀인데요. 이걸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이게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안 되냐면 그러니까 운행 비용, 시설 연결하는 비용은 합의가 됐는데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실제 운행할 경우 운행 비용을 인천이 부담해라. 서울시가 갑자기 그 요구를 하는 바람에 그게 더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서울시장한테 우리 국민의힘이니까 그 설득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말씀 중에 비난 비방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연결해서 제가 아마 말씀드릴게요. 9호선을 직결할 경우에 지금 연간 운행 비용 분담 때문에 물리적인 거의 연결이 돼 있는데 운행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연간 비용이 또 오세훈 시장과는 어떻게 동의를 받아낼 건지 한번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 얘기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순서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질문하면 되니까 관련 질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질문 하셔도 되고. 네. 2초, 1초 남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소진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 30초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자,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서울 지하철은 직류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는 교류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직류와 교류를 혼용할 수 있는 전동차 필요하고요. 이 전동차가 요돌량 정도만 있으면은 하루 종일 우리 그 공항철도와 이 강남까지 연결하는 그 열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25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도 아니에요. 하루에 5만 명 이상이 우리 계양역에서만 이용합니다. 그 중에 반수 이상이 환승을 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운영비 이용 예액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서울시 담당자, 인천시 담당자, 지하철공사, 공항철도 담당자 등을 불러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운영비가 제대로 얼마나 들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함으로써 그 이득이 얼마나 되고 몇 명이 공항철도를 타고 와서 김포공항에 와서 환승한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없고 전혀 대화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천 서울 오세훈 시장님하고도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빨리 진행하자. 이건 서울 시민을 위한 거거든.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얼마나 콩나물 시루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천 시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계양구민뿐만 아니고 서울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운영비가 들어도 이런 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질문 삼아서 답변을 할 수 없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초를 쓸 수 있으면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끝까지 운영비가 얼마 드는지 말씀을 안 하세요. 추산 운영비는 66억입니다. 연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서로 협의를 잘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정책을 놓고 토론을 할 때는 가능하면 그 정책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의 심부름꾼, 일꾼, 대리인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사회자 공통 질문 이렇게 해서 4개 모두 소화를 했습니다. 두 분의 답변과 질의응답이 하나씩 오고 갔는데 자, 이어질 이제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은 더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1, 2차로 나눠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각 공약별로 상대 후보가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이렇게 두 차례 30초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변 역시 1분 30초 내인데 앞서서 이제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에 대한 활용도를 좀 익숙하게 추구하셨죠? 그러니까 네.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1차 공약부터 듣고 발언을 이어갈 텐데 1차 공약 발표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핵심 공약은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강서 대개발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양은 왜 발전하지 못하는가? 서울에 접해 있고 교통의 요지이고 넓은 땅에 아직도 개발되지 않는 토지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개발 욕구도 정말로 높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규제 때문이고 규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바로 김포공항에 따른 고도 제한입니다. 이 고도 제한 때문에 산업시설이나 기업들이 들어오기 어렵고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매우 나빠지고 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제가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강서, 김포, 인천 계양을 잇는 대규모 강남을 넘어서는 제2의 강남, 아니 새로운 강서 시대를 열자, 이런 공약을 명확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의 이견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계양의 국회의원이 됐고 또 민주당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윤영선 후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김포공항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 규제 때문에 국내선들은 거의 폐지되는 게 유럽의 추세입니다. 폐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곧 옵니다. 고속철이 훨씬 더 쌉니다. 빠릅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을 이제 이전하고 일부는 인천공항에 통합시키고 약 1,100만 평에 이르는 강서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면 우리 계양구는 강남에 붙어 있는 분당처럼 다시 발전의 기회를 누린다. 이걸 제가 꼭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분간의 공약을 들어봤고 이와 관련된 이제 질문 윤영선 후보가 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질문, 개별 질문, 보충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초간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그 이후보님 공약을 보면은요, 이게 뭐가 뭔지 두리뭉실해서 하겠다는지 그런 거 너무나 많고, 정말 공약집을 보니까 당신 자랑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과거 했던 일,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별로 없고, 지금 얘기를 보니까 공약집이 없는 또 공약들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공약을 만들면서 본인이 관여하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참 궁금이 됩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윤 후보께서는 실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아는 만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공약을 제가 직접 체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서 대개발 문제는 지난 대선 때 전문가들 집단이 함께 만들어낸 핵심 공약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당내 일부 이견 때문에 저희가 발표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비행기가 1km를 이동하는 데 드는 발생하는 탄소, 또 고속철도가 1km 이동할 때 발생하는 탄소 비율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마 알기 어려울 겁니다. 20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때문에 유럽에서는 국내선을 폐지하고 있고 프랑스에서 하원에서는 이미 국내선 폐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내선은 폐지하고 지상 고속철도로 이동하자. 이게 모든 면에서 부합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비행기들은 이렇게 활주하지 않습니다. 수직 이착륙을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이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공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은 지금부터 이전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양, 김포 그리고 강서 지역을 통합해서 강남에 버금가는 대규모 개발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말씀을 끝까지 안 하시던데 이 토론회 끝나기 전까지는 그 말씀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개별 질문 시간이 끝났고 이제 보충 질문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30초 쓰시죠. 제가 하는 거죠? 예. 예. 아까 우리 차량 운영비죠. 9호선 연결해서 66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간담회 이 비용이 절대 아니에요.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해서 지금 반박하기가 그런데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저도 2년 전 총선에서 이 부분에 진지하게 고민.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밀원을 제기합니다. 특히 상해아동, 하회동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가하다. 언제 여기를 떠날지 모르시는 분이 이런 질문하시죠. 네, 안타깝습니다.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제 비방을 주로 하시다 보니까 질문 자체를 못 하시지 않습니까? 제 시간을 10초 드릴 테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이런 공약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근데 이제 가면 그만이라는 거겠죠. 지금 뭐든지 어떤 사탕 발린 발언을 하시겠다는 건데. 질문하시죠.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까? 예, 시간을 제가 양보하셨으니까요. 양보했습니다. 예. 아니, 답을 좀 해주세요. 그거를. 아까 뭐 물어보셨죠? 답변을 원하는 게 뭐죠? 김포공항 이전과 대개발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김포공항 이전은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언제 있다 가실 분이 이런 네, 공약을 자, 알겠습니다. 윤영선 후보가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맞아, 제가 1분을 쓰실 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만 이제 예.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려도 끝까지 답을 안 하십니다. 후보님,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면 찬성하는 게 맞습니다. 해야 될 일이면 앞당겨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정치는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없는 길도 만들어 가는 게 바로 정치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법도 만듭니다. 정책도 만듭니다. 김포공항 이전 필요성을 인정하시면서도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할 수 있는 길도 모르겠고 본인이 할 자신이 없으니까 남들도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불가능한 걸 해냈던 사람입니다. 철거민 도시 성남, 대한민국 최고 도시 만들었습니다. 전국 꼴찌 가깝던 경기도 1등 도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포공항 이전해야 합니다. 세계적 추세가 그렇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우리 계양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윤영선 후보의 1차 공약 2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뻥 뚫린 계양 교통혁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서울 지하철 9호선 즉시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항철도예요. 공항철도. 비용 얼마 들지 않습니다. 한 250억 정도 추산하고 있더군요. 그 다음에 이 GTX-D 얘기했듯이 Y자 D 노선 문재인 정권에서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습니다. 조속히 착공하도록 해서 강남까지 30분 이내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순환선 예타 문제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하셨어요. 김포공항 이전해야 된다라고 어려워도 이전. 그러면서 또 그리고 구련 탄약고는 안 된다 그럽니다. 반드시 이전해야 되는 내용인데 아니 구련 탄약고를 이전 못하는데 어떻게 김포공항을 이전합니까? 제가 분명히 이제 약속합니다. 김포공항이 20년, 30년 걸린다면 구련 탄약고는 1년, 2년 내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참 잘하셔요. 진짜 잘하십니다. 우리 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공약 중에서 중요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라뱃길 워터파크 조성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계양 테크노밸리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당의 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집권당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이 공약은 개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과 지역 유권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집권 여당으로서 그리고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원하는 동양역, 계양구청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공약 들어봤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두 번의 질문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먼저 개별 네. 질문 30초 진행해 주시죠. 간단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GTX-D 노선 Y자를 사실상 인수위 계획에서 뺐던데 중앙정부와 싸울 생각이십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단 예산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지 빼지 않았어요. 누가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뭐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GTX-D Y자 노선을 지금 폐기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수위 주요 과제에 없다고요. 인수위 주요 과제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에 빠진 내용들도 있고 이거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병방시장 우리 계양산 전통시장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고 이런 공약들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답변이 제가 질문한 거 전혀 관계없는 답변이 계속 이어지십니다. 제가 자 다음 질문할게요. 우리 이재명 예, 후보의 질문하십시오. 자 다음 질문 구미에 하겠습니다. 맞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질문을 방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자 간단하게 하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에 보면 계산동, 임학동 같은 구도심을 종상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층고를 올려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 계양산 제한 때문에 고도 제한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국토부와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부 재건축을 한 지역도 있는데 앞으로 충분히 더 이보다 좋은 조건으로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500m 이내는 준주거 지역으로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그런 배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는 항상 할 수 있는 일을 안 한다. 해야 되는 일을 나기는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는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답변 마무리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30초간 보충 네.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 더 듣고 싶은데요. 법률상 고도 제한 규제가 있는데 층수를 올려준다는 게 허망한 약속 아니냐. 실질적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었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양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계양산 조망권에 대한 그 제한은 불변한 그런 조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그 융통할 수 있어요. 단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 좋은 방안이 있고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우리 유권자들,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권리를 보장해야 될 그런 의무가 국가에게 있는 겁니다. 이걸 시가 나서야 되는 거고 국가가 이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법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모든 걸 법대로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법대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약간은 바꿀 수도 있고 우리 제가 질문 좀 국민이 할 조정해야 테니까 될 수 조금 있는 거죠. 네. 예. 그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답을 못 들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법률상 제한을 피해서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저는 저층 고밀로 할 수 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재건축할 때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안.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임학동 일원에 특히 주로 다가구 주택입니다. 20평, 뭐 10여 평 이런 주택이 지금 우리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게 지금 조합이 설립돼서 50%가 넘습니다. 한 1,8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참 원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주민들의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가와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리모델링이나 도심 재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유권자들을 위해서 예. 답변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 시작한 지 1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두 후보가 조금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질 시간이기 때문에 심기일전하시기를 다시 한번 독려하면서 2차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2분 동안 2차 공약 해주시죠. 네, 2차 공약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만 마저 드리겠습니다. 윤 후보께서 다가구 주택이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소유자의 방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주택밖에 배정 못 받는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였는데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고요. 그거는 전에 저희가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게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차 공약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중요한 지금 현재 당장 시행되고 있는 계양 테크노밸리를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판교를 1차 완료했고 2차를 제가 기간 내에 제가 기획해서 제가 완성했고 3차 기획하다가 지금 도지사로 갔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확실하게 성공시키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통팔달에 정말 교통망을 확충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수도권의 교통 중심지로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인수위에서 GTX D 노선, Y자 노선은 사실상 포기했는데 인수위 계획에 없어져 버렸는데 반드시 추진하고 또 서울 지하철 9호선을 공항철도와 직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을 조기 추진하고 서울 2호선 청라까지 반드시 이어내겠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을 친수 공간으로 수상 레저 스포츠 시설로 만들어서 관광 명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계양산. 지금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골프장 만든다고 한 차례 소동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했고 민주당이 막았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반드시 자연공원화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이제 개별 질문,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아닙니다만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질문을 좀 삼가해 주시고요. 본인은 질문 그리고 상대는 답변한다. 역할을 꼭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후보가 2개의 질문 먼저 할 수 있는데 개별 질문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1차 판교 테크노밸리 계속 본인이 하셨다고 우기시는데
이런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기십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 공약집에 보니까요. 배달 이음 서비스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난 배달 이음 서비스 추진하겠다. 지금 배달 서비스가 너무너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 이음카드 가맹점이 이제 9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문해 여러분. 주십시오. 어떤 질문하실 겁니까? 예. 자, 서비스 추진하겠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 묻고 예. 싶습니다. 제 공약에는 오늘 발표된 데는 없는 얘기를 또 하셔서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꾸 우긴다 이런 표현 쓰시는데요. 그냥 개발 구획해놨다고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2004년 약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중에 8년을 제가 재임을 하면서 기업 유치나 아니면 건물 건설 입주를 제가 당연히 행정적으로 지원하죠. 어떻게 무관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제2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에 있는 공업 용지를 다 긁어 모아서 만든 거예요. 박근혜 정부하고 협조해서. 그거 어떻게 무관하다고 하십니까? 세 번째, 고속도로 건너편의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제가 기획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있는 객관적 사실을 정말 적반하장식으로 거짓말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좀 예의를 지켜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 듭니다. 배달 이음은 경기도가 하고 있는 배달 특급처럼 그냥 단순히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일종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주문이나 상호 교류를 가능하게 하자. 즉 업자들 간에도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화폐 기능, 그러니까 소비자와 이용업소가 1대1 연결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하시는데 이용업소 간 연결, B2B도 가능하게 하자. 이게 이음 서비스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보충 질문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30초 역시 윤영선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판교 테크노밸리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차, 2차 있는 거 맞습니다. 1차와 2차의 경제적 비중이 거의 85대 15입니다. 2차는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1차를 지적한 거 맞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이 공약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의 원칙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대장동 주민들이 요즘에 이 후보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많은 희생을 당했거든요. 예, 질문해 주십시오. 자, 어떤 질문입니까? 자, 그냥 질문을 이해하고 제가 답을 예.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계속 비방만 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질문을 이해하겠습니다. 계양 구민 여러분,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후안무치합니다. 대장동은 LH가 공공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도와줘가지고 민간업자들이 민간개발로 전환시켰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서 다시 성남시 공공개발로 전환했습니다. 이걸 국민의힘이 끝까지 막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개발업자들을 도와주면서 민간개발하게 하고 결국 거기서 뇌물 받아먹고 그러다 구속되고 또 그들한테 한편이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 개발업자를 저보고 그럽니다. 10년 동안 찔러도 바늘이 안 들어가더라. 씨알이 안 먹히더라. 우리가 꼼짝없이 5,800억 뺏겼다. 정말 이재명 난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장동에서는 이익본 이 부정거래 집단이 저에게 그 책임을 묻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대장동 얘기하려면 제주도 오등봉 개발한 우리 제주지사님, 원희룡 지사님 그 부산 LCT 개발에서 100% 개발이익 다 가진 LCT 이런 데를 문제 삼아야지요. 제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얘기한 것은 계양처럼 인천의 일종의 통과 교통 역할을 하면서 이 혜택을 못 봤다. 왜 계양 개발의 이익을 딴 데로 가느냐. 계양 개발의 이익은 계양에 쓰자.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 윤영선 후보 2차 공약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2분 동안 차분히 진행해 주십시오. 예, 우리 지금 이 인구 절벽, 다시 말해서 저출산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온 나라의 모든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죠. 저는 우리 계양에 좀 제대로 된 맘센터 하나가 없습니다.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이 맞벌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그 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발달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너무 힘들어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약 14,000여 명에 이르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종합복지는 하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설립해야 되겠습니다. 또 보훈수당,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그런 배려가 더욱 필요합니다. 인상해야 되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27만 원씩 받고 공공 근로를 하시는데 이거 조금 올려드려야 됩니다. 10만 원 인상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롯데아마트 앞에 계산 4동에 오조산공원이 있는데 그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과 오조산공원을 묶어서 좀 더 넓은 쾌적한 공원을 만들고 그 지하에 280명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역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항역 출입구 6번 출입구에 충분히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해서 우리 특히 코하루 쪽에 사시는 분들, 변방동 쪽에 사신 주민들 편익을 도모해야 되겠고요. 동양동에 10,000명 이상의 주민이 밀집해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제대로 변변한 공원 하나 없습니다. 체육시설 없습니다. 여기에 좀 체육시설과 공원 등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두 번의 질문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먼저 개별 질문해 주시죠. 지금 발표하신 내용은 뭐 거의 대개 저희도 이제 공약집으로 발표한 내용이고 또 2차로 저희가 공약 만들어서 발표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뭐 동네에서 필요한 일들은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공약집에 발표를 하실 때인데 여러분 오늘 가셔서 이 공약집 한번 다시 보세요. 이런 공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공약이 어떻게 구의원, 시의원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아직도 대선 후보라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계양이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계양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작은 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다 필요한 거고요. 국가의 예산을 따오지 않고 특별 교부금을 받지 않으면 우리 계양구의 예산은 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이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역할 구분은 최소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저도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그게 마치 구의원, 시의원 역할처럼 혹시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50초 윤영선 후보의 답변 시간이 있는데 활용하시겠습니까? 예, 또 뭐 질문은 없으십니까? 질문 못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질문 다 되기 때문에. 못합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매일 바뀝니다. 처음에 공약집에 나온 거하고 전혀 다른 공약들을 계속 발표하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추가에 발언할 답변 게 시간을 보장해 없으시죠.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계양에 오시면서 막 이것저것 듣는 겁니다. 이거 필요하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공약이 막 추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되지 않은 후보고요. 이렇게 막 추가된 공약들, 글쎄요, 이분이 얼마나 계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10년, 20년 후에나 가능한 공약들을 막 내세웁니다. 정말 존경하는 사랑 계양 구민 여러분, 우리 정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이런 말로써 공약을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존경하는 사랑 계양 구민, 제 공약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예. 예. 윤영선 후보의 2차 공약에 대한 1차 개별 질문을 이재명 후보가 하셨고 한 개의 질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 자꾸 비방하시는데 집중을 하시는데요. 정치는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그건 공무원들이 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죠. 김포공항 개발 문제 지금도 여전히 입장이 모호하신데 그 점에 대한 입장을 지금 기회에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예,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비방을 한다고 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비방한 적 진짜 없습니다. 팩트 얘기한 겁니다. 팩트.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역을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는데 공무원들은 그냥 주어진 일만 합니다. 새로운 일을 기획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역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그리고 김포공항 이전이 아니죠. 폐지죠. 김포공항은 폐지하고 그 지역을 활용하겠다. 좋은 공약입니다. 저도 2년 전에 총선 때
그런 공약을 지역 주민들부터 건의받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많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년 이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언젠가는 바뀌겠죠. 그러나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공약을 막 남발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제 떠날지 모르신 분이 개항이 어떤 애정과 관심을 있었다고 개항이 얼마나 머물지 모르는 후보님께서 10년, 20년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지금 얘기하셔가지고 뭔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해서 뭔가 현혹하는 그거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13초 남았는데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제가 1초 남았으니까 잠깐. 네. 탄약고 이전 부지를 밝혀주시고요. 저는 개항에서 계속 정치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탄약고 이전 부지 답변해 주시죠. 예, 탄약고 이전 부지는 곧 우리 개항 국민뿐이 아니고 온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사실상의 이제 마무리 발언 앞서서 마지막 토론 시간이 이제 4분씩 주어지는데 주도권 토론입니다.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린다면 4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지켜주실 규칙은 질문을 던진 이후에는 관련 질문과 답변을 30초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최소 30분을 발언 시간을 보장해 주시고 대신에 30초 언저리에서 유동적으로 답변을 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실 수 있다. 이 주도권을 드린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윤영선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4분 동안 토론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 이분이 분당에서 정치적으로 크셨고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일 잘했다라고 늘 자화자찬하셨는데 분당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우리 개항 국민들 우습게 알고요. 금배지 방패 삼아서 불체포 특권 누리겠다라고 우리 유권자를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OX를 답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송영길 전 의원이 우리 개항 국민에게 그동안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배은망덕하게 먹튀했고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는데 이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OX로 짧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초 쓰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지만 성남시장의 성과 그리고 경기도지사로의 성과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살림을 맡겨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대선 후보로까지 국민들께서 호명해 주신 사람입니다. 일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철거민 도시에서 대한민국 최고 도시가 됐고 우리 인천시장 국민의힘 있을 때보다는 도정만족도 1등 했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그 인정받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불체포 특권 얘기 자꾸 하시는데 국민의힘이 고발했지만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들이 총 겨눠놓고 총 피하려고 하네? 이렇게 적반하장하면 안 된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이런 먹튀 이런 표현 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인천이 키운, 개항이 키운 큰 정치인 더 큰 일을 해서 대한민국에 기여하면 좋지 않습니까? 연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연고가 있지만 능력이 없다면 연고가 없어도 유능한 옆집 사람이 옆 동네 사람이 같이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방의원 뽑는 것도 아닌데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제가 호명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두가 제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요. 성남시와 경기도로 되돌아가기보다는 개항에서 그리고 인천에서 실적과 성과를 내고 그 결과로 우리 국민들한테 다시 평가받고 싶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이 금배지 방패사하면서 불체포 특권 누리겠다라는 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 잘한 일이냐 답변이 없었는데 맘카페에서 먹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 우리 계양구민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 계양구의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와 그리고 동서를 관통하는 4차선, 8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이름인지 뭔지 여쭈고 싶고요. 우리 계양이 정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계양을 책임지는 정치인이 있는데 이들의 탓이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계양은 정말로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 왜 이렇게 통과 교통 지역화했느냐? 그것은 규제 때문이 맞습니다. 딴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붙어 있고
활용도도 높죠. 그래서 김포공항을 옮기고 거기를 대대적인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강남을 넘어서는 강서 시대를 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10년 후의 계획이면 10년 후까지 계속 밀어놓으면 그때는 바로 시작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금부터 준비하고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정치의 역할인데 우리 윤 후보님께서는 그 점을 좀 간과하는 30초가 느낌이 흐르고 듭니다. 예, 제지하시고 다른 질문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후보님에게 욕하는 걸 범죄에 대해 체증하겠다고 얘기하셨고 이게 후보님 욕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후보님이 오셔서 개항이 시끄러졌습니다. 이게 성찰하고 반성할 의향 없으신지. 그리고 1,080명을 고발하셨는데 자, 이제 주도권 4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질문할 수가 없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4분의 시간을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드리겠는데 30초 언저리에서 제지하시고 다음 질문 넘어가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4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해불양수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유능한 인재, 좋은 사람들이 몰려든 곳이 인천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인천에 살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다 몰려든 사람들이다. 유능한 인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게 인천에서 많이 하는 해불양수, 바다는 강물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자꾸 아까 대장동 얘기하셨는데 부동산 불로소득 노리는 거는 국민의힘의 전공사항이에요. 어디 농지사 가지고 논사 놓으셨던데 농사 안 지으신 것 같은데 농사 지으십니까? 투기하려고 산 거 아닌가요? 예, 자 인천이 훌륭한 동네라고 얘기해 고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과거에 페이스북에 인천에 이사 오신 분에 대해서 인천에 어떻게 살려고 오느냐, 빨리 분당으로 돌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남에 계시면서 시장하면서 1,080명을 고발 고소를 하셨던데 우리 계양구는 그동안에 같은 이상권에 불과합니다. 네. 이거 정말 앞으로도 우리 계양에 오셔서도 정말 이러실런지 참 걱정스럽고요. 30초가 됐으니까 제가 중단시키도록 하고요. 농사 지으셨습니까?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대답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1,080명 고소했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저보고 금방 이사 왔다고 자꾸 그러시던데 저기 병원에다가 전입신고했던데 병원에서 먹고 자고 가족들하고 생활하셨습니까? 자, 농지 서울에는 왜 지금도 서울에서 사십니까? 자, 농지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지는 저희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셨고 91세로 돌아가셨는데 몹시 많이 그 병원비가 많이 들고 생활비가 많은 상황에서 제가 6남매의 막내인데 그동안 생활비를 계속 제가 이제 대드리고 있는데 아버님이 마지막 남은 땅을 고향의 땅입니다. 제 고향의 땅. 거기에서 아버님 어머니 산소가 집이 1km 이내에 있습니다. 그 고향의 땅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어차피 나한테 좀 남은 여생 동안 생활비를 좀 달라. 이래서 제가 그거를 매입을 했던 거고 그 당시에 사촌들에게 위탁 경영을 맡겼던 거고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무런 인사이트가 없었던 거고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유장전입 얘기 한번 해봐 주시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가 있다면 즉각 처분해야 될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저도 자자손손 이 땅은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만하시겠습니다. 그만하고요. 중요한 정책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공항공사 민영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자, 의장전님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답을 하세요. 아니, 그건 제가 30분 답변해야 됩니다. 제 시간입니다. 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찬성, 반대 어떤 겁니까? 자, 제가 의장전에 대해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주도권에 대해서 이제 위장전입과 관련된 답변 시간 30분 충분히 쓰셨으니까 다른 질문. 네, 규칙을 지켜주세요. 예.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제 발언 시간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수술실 CCTV는 찬성하시는지, 의사 면허 제한, 의사 정원 확대 이거 찬성하시는지 이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천공항 국제공항. 지금 CCTV 수술실 CCTV에 대한 거는 저의 생각 명확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자유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법으로 강제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국민이
야 거기 CCTV에서 투명하고 좋다. 민영화 얘기도 한번 해봐주시죠. 그러면은 거기에 환자들이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병원은 시키지 않아도 CCTV 설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예. 모든 걸 법으로 답변 거기서 구제하려고 마무리 합니까?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한쪽에게 드리고 질문과 답변 내용이 오갔기 때문에 적절한 답이었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도록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도권 토론까지 치열하게 펼쳐봤고요. 이제 두 분에게는 마지막 2분간의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의 토론은 끝났고 마무리 발언 시간인데 앞서서 못했던 얘기를 하셔도 좋겠고 공약과 관련된 얘기도 좋습니다. 어떤 얘기든지 2분의 시간을 보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계양 구민 여러분, 정치는 새 길을 여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회피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남시에서 새 길을 열어서 성남시를 전국 제1도시로 만들었고 경기도를 전국 제1광역단체로 만든 그 성과, 그 업적 때문에 대선 후보로까지 호명됐습니다. 계양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양의 어려움은 규제 때문이고 이 규제의 핵심은 바로 공항입니다. 공항은 국제적 추세상 국내에서는 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김포공항을 옮기고 그 자리에 강남에 버금가는 강서 대개발을 해야 우리 계양의 길이 열립니다. 계양, 김포, 서울 강서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치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제가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시킨 것처럼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성공시키도록 약속드립니다.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계양을 확실하게 바꾸고 성장 발전시키고 인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도시로 우뚝 서게 해서 야 이재명 열심히 일 잘한다. 이재명한테 또 다른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검증받고 싶습니다. 약속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써준 거 다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실천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자그마한 기업의 CEO, 경영자를 뽑아도 옛날에 일 잘했냐, 다른 기업 경영 잘했냐를 보고합니다. 능력의 차이가 회사의 흥망을 좌우합니다. 이 나라 인천, 계양의 운명은 계양의 정치인이 결정합니다. 보신 것처럼 후보들의 공약이 거의 비슷합니다. 좋은 건 다 하겠다고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 이재명은 약속한 거 다 지켰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있고 반드시 지켰습니다. 계양 발전시키고 김포공항 풀어서 지역경제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고요. 이제 기호 2번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의 마무리 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양 구민 여러분, 정치는 최소한의 대응 명분이 필요하고요. 저는 정치인에게는 정말 봉사와 기본적인 그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6월 1일 선거는요, 우리 계양 구민이 계양의 주인을 확인하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고 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좀 일 좀 할 수 있게 해서요, 우리 나라와 우리 서민이 편안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윤석열 정부, 유정복 시장님과 함께 제가 우리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폭탄 받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권성동 대표님과 우리 당의 총지도부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계양구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노력하기로 그런 걸 대책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함께 우리 교통 문제 등 계양의 현안과 서울과의 연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민주당의 정치 독점으로 해서 우리 계양 잃어버린 20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회를 찾을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사탕 발린 발음에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억지를 부린다고 해도 25년과 25일의 의미는 퇴색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양 구민 여러분, 저는 25년간 계양을 지켜왔고요. 앞으로도 계양을 도망가지도 않을 거고 계양을 버리지도 않을 거고 더더군다나 제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계양을 이용하지도 않겠습니다. 오로지 계양만 보고 가겠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계양의 구민들 얼마나 계양을 자랑스럽게 하고 위대하게 할지 저는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진지하고 충실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의 후보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계양 을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실현 가능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하셨습니까? 만약 그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계양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 안내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27일, 28일 이틀에 걸쳐 실시가 됩니다.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은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전투표소를 직접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붙어있는 국가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면 어디서나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계양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